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대에서 관저에 머물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더 강화해 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복원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구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계엄 선포할 때도 그런 평가가 이후에 한번 나왔었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곤경에 처했을 때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여권이 결집하면서 반대쪽 야당도 이재명 대표로 결속하는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60명이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24시간 이어가겠다, 이렇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60여 명이면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입니다. 상당한 숫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절반이 넘는 숫자의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탄핵 각하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이어서 다른 의원들이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참여하려는 의원들이 많다고 해서 5명씩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좀 강화돼 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당 의원 82명,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각하 촉구 2차 탄원서를 헌재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차 탄원서를 냈을 때 서명한 의원이 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탄원서에는 82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1차 탄원 때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82명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8명 중에 82명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의 현재 이른바 우경화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108명 중에 82명이면 이게 뭐 거의 3분의 2가 넘는 이런 인원이 지금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이 탄원서를 서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맥락을 가져가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얼마 전에 윤 대통령 석방돼 나온 이후에 관저에 찾아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윤 대통령과 만나서 차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적으로 당 차원에서 다 그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어떤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의원들도 지금 보셨다시피 82명,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탄핵 각하 촉구 하는 쪽으로 갔으니까요. 거기다가 원외 위원장들도 지난번에 한 80여 명이 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힘의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확 갔다, 이렇게 지금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원외에서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러니까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이 대선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다면 이 탄핵 반대 이쪽으로 상당히 좀 힘을 실어야 되는데, 또 중도로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어떤 이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또 이제 지금 당이 비대위 체제인데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도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땐 이 광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강성 보수층들이 그 당 대표를 뽑는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과 조응하는 인물이 또 당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상당히 강해졌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수준까지 이게 정립이 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이것은 탄핵 인용 기각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대선 승패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 보수층을 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 중도층, 나아가서 중도 진보층까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묘수를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강성 보수층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중도 보수의 어떤 소구력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선출됐을 경우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그대로 잘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또 과제를 안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대선 주자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한 전 대표도 최근에 때가 되면 대통령을 좀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이제 그 한 전 대표의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관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를 향해서 속도를 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그걸 외면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그대로 처해 있는 그런 거여서, 최근 어쨌든 전반적인 이슈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잦아들면서 윤 대통령 관련된 얘기들로 많이 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정치인은 지난 대선 때부터 해서 서로가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양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여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야권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빠르게 결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검찰과 뭐 내통해서 나를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중도 보수 또 통합 행보가 상당히 또 새로운 고비를 막 맞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윤 대통령이 석방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가 하나로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 하나가 되자, 일단 이 탄핵 인용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 한 길로 매진하자, 이렇게 이제 뜻을 보면서 당내 갈등은 확 사그러들었고, 당내 비명 주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지금 국면 자체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삭발투쟁, 이제 박홍배, 김문수 의원들이 삭발투쟁을 했죠. 또 이제 뭐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 뭐 그 삭발 뭐 이런 걸 같이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단식을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삭발 단식, 뭐 그리고 어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한 50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광화문 천막 농성장
까지 이제 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촉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인간 띄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좀 빨리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 강고하게 만들어져서 양측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장 정치 새 대결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불러온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헌법재판소는 뭐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다음 주 안에는 빠르게 어쨌든 최대한 선고를 해라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3월 26일 날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헌재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양쪽의 이 막판 헌재 선고를 앞둔 힘겨루기가 점점 가열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이재명 구도로 재편된 정치권의 흐름, 그리고 양쪽의 강경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